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6학년도에 성균관대 영재원 입시 전략을 분석해 드리고, 2027학년도 영재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영재원에서 성균관대 영재원은요, 일단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이 올해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융합 인재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당 20명씩 뽑습니다. 그러니까 2027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총 교육 시간은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전형은요, 일단 서류 전형이에요. 그리고 2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그리고 이제 뭔가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들, 이제 예전에는 에세이 같은 거 썼는데, 2026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쓰는 것이 나오지 않고 뭔가 미션을 주고 그룹으로 활동하는 관찰하는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면접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아이가 이런 역량들을 평소에 길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17학년도도 비슷하게 요강이 나왔고 9월 달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8월 달 말까지는 최대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서도 이제 받기 위해서 선생님께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안에 여기 보시면 다면 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이 다면 평가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거죠. 인성도 보고 또 탐구심도 보고 협업하는 어떤 아이들과의 어떤 그룹 활동에 대한 소통하는 것도 보고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 올해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GED를 온라인에 입력하고요. 자기소개서도 이제 쓰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이 되게 빡세요. 자기소개서 내용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쓰기 위해서는 탐구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뭐 20페이지가 된다 하더라도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 개를 녹여낸다면 그 여러 개를 또 요약해서 3페이지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발명했던 것도 괜찮고요. 과학 전람회에 나가기 위해서 탐구했던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영재원에서 했던 산출물 같은 걸 내도 괜찮고 그 외에 아이가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탐구했던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둔 것들을 또 그 안에 녹여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 이어서 하고요. 2단계에서 평가 역량이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서류 평가에서는 뭐 생활 기록부라든지 창의 인성 에세이 집필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팀으로 또 문제를 창의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평가 역량 같은 경우에는 창의 융합 역량, 그다음에 창의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왜냐하면 서로 함께 협업하면서 그런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인의 예지 역량이라고 해서 나눔과 배려와 공동체 역량, 자기 조절 및 대처 역량, 어떤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인데요. 요런 과정을 이제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리더십 했던 경험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안에 팔로우십 했던 경험과 리더십 했던 경험을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상을 이제 보시고요. 전통성과 뭐 미래 사이에 새로움을 추구하고 미래를 주도할 인재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소양과 과학, 수학, 융합적인 소양을 같이 함께 겸비해 가지고요. 그냥 이론이라든지 공부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활동들과 또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창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내고 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합격했냐면 합격한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비를 하다 보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의 성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일단 뭐 그 친구들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책도 좀 많이 읽기도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름대로의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또 문제 해결하는 해결력이 또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너무 말을 못하진 않아요. 말을 어느 정도 하고요.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는 좀 인성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을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름대로는 예의가 바르고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환경 속에서 또는 교육을 잘 받았던 친구들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문학적인 도서를 또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친구들이 유리한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또 본인이 좋은 것들을 듣고 나도 그렇게 좀 잘 바꿔 나가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본받아서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유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알려드리면은 2025년에 이제 시험 봤을 때 뭐 인성 질문도 내고 뭐 카드 4개 중에 골라서 남녀 짝을 지어서 2명의 교수님 앞에서 2분의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예시로 뭐 4번 출석 중에 결석이 많은 팀원이 있을 때 조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인성 문제를 물어보고요. 또 어떤 에세이 문제를 내 가지고 뭐 디지털 치료대를 만들어서 설계해 봐라. 뭐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가는 우주선에 붙인 실을 써 봐라. 또 초4 친구들은 빨대를 만드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자기만의 빨대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빨대를 악기를 만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이런 협업하는 것도 미션도 수행하는 것도 보시고 이런 에세이 쓰는 것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질문하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룹으로 미션 수행하기가 나왔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따로 이거는 뭔가 뭐 기계적으로 뭘 잘 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보다도 진짜 오리지널 그 아이의 역량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룹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그 아이의 그 어떤 역량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역량. 결국 영재교육원을 가기 위해서 평소에도 영재교육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학습을 해 놓고 또 그런 뭐 항상 질문하고 탐구하고 또 뭐 찾아보고 또 연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활화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 공부도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막 하나만 쫙 몰입해서 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이렇게 역량을 발휘해서 어떤 친구는요. 이런 연기원을 준비한 친구 중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스포츠 활동도 저는 이 아이들의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아이들한테는 창의성을 길러주거나 두뇌의 발달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른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하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아이가 이런 영재원에 특화된 그런 지원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발명대회라든지 과학 전람회 대 비교 활동들을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이렇습니다. 뭐 창의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적으시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동기도 물어보시고 또 본인이 평소에 진짜 호기심과 흥미 활동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띄어쓰기 미포함해서 500자 이내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글자 개수를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 경험, 팔로우십 경험을 쓰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 뭐 그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얻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제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한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결과를 얻었는지랑 그리고 어떤 것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페이지 이내로 쓰게 되고 해서 저는 좀 점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붙었었던 그런 퀄리티로는 지금은 붙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더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 전람회 정도의 수준, 발명대에서 또 수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깊이 있는 창의성도 있는 이런 연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연계원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 준비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를 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이가 이 연구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고 즐겁게 흥미롭게 연구하며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코칭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되다 보니 영재원에서도 그 역량을 그대로 본인 것으로 발휘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아이한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줘서 그냥 외워서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의 어떤 노하우와 그다음에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창의성과 연계성과 그리고 그 아이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량을 기르시는 수업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다가 교과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 짬을 내서 꾸준하게 어떤 대회가 있으면 꼭 그런 대회들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서 출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아이가 실력이 늘고요. 눈이 높아지고요. 또 깊이가 있어져서 더 연구의 퀄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했던 친구들은 한 번만 끝나지 않아요. 그다음에도 하고 그다음에도 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경험이 좋았고 너무 그 연구했던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부모님들께서도 되게 추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구나 했던 산출물들은 그냥 영재원만 내고 띡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연구이기 때문에 영재원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대회에 본인의 연구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정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서술형 뭐 수능이라든지 선논술형 수능이라든지 또 내신에서 있어서의 문제가 다 선논술형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본인이 이렇게 이런 탐구하거나 했던 활동들을 나중에 기록하고 적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탐구심이 길러지면서도 이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서술하는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찾아보고 또 원리를 찾아보고 또 '아 이렇게 됐게 이렇게 했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또 돌려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정리하는 가운데 서술형과 논술형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쓰는 능력도 같이 길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저희 리얼스 영재학교 유튜브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 설명란에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